카카오를 좀 사모아도 될까?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꿋꿋하게 잘 버티면 될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지금 관점에서는 한 번쯤 이제 터치를 해봐도 되는 경우긴 합니다만은 아주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터치는 왜 되냐면은 과매도 국면이에요. 과매도 국면. 단기적인 과매도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열어놨듯이 자 보세요. 자 먼저 차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에 진입을 했을 때 과매도냐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진입을 하면은 요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면을 조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용을 가지고 약간 메커니즘 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네. 만들어 놓고 수정하면서 계속해서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를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도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자, 카카오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양봉이 좀 나와줬는데요. 밑에 표시가 나 있죠. 과매도예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뭐 쭉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필요하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뭐 12만 원대 뭐 12만 원 정도 만약 깨지면 그거는 중기적으로 봐도 절대 과매도 국면이에요.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만약에 과매도권에서 한번 뭐 초코병 정도 보내놓는 컨셉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번 사고 두 번째에서 5% 10% 산다 그러면은 자 신규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5%를 사시는 거예요. 5%를 사시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더 떨어지는 경우와 추세를 잡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요게 12만 원이 살짝 깨지는 경우가 있으면 또 5%를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고 나머지 10%는요. 추세가 완전하게 살아났을 때 요런 것처럼 추세가 완전히 살아난 게 확실하게 됐을 때 불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차를 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카오 먹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이버 먹습니다. 먹는데 요거는 신규로 하시는 분이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신규로 하신 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코병 이렇게 보내시고 또 사고 하면 돼요. 근데 기존에 난 갖고 있는 다 물렸어. 살 돈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돈 좀 마련되면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이 중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중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이 깨지거나 하면은 한 조금만 더 사보고요. 여기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기적으로 추세를 완전히 잡았을 때 불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단기적, 중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중기적으로 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를 안 버리려고 하면은 중기적 관점에서 저점과 추세 대응을 하시면은 카카오에서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왜 지금부터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기 감독님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전에 카카오 사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눠서 말씀드렸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초코병 진짜 투자 비중이 내가 1,000만 원 있다면은 그죠? 한 50만 원 정도만 조금만 더 사라는 거죠. 예, 가능하고요. 중기로 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렇게 보시는데, 왜 지금 그래도 반반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냐 하면은, 이용자의 오해가 없게끔 앱 화면을 고쳐라. 라고 금융당국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핀테크 업계에서 서비스 개선을 빨리 해라. 그래서 페이지 이동이면 정보 제공 역할을 볼 수 있어서 라이선스 인지토록 변화를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움직였는데 조금 여지를 금융당국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이 카카오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요 부분이 만약에 카카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냐? 자체적 비중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전체적 차지하는 비중 크지는 않아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카카오페이가 이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상장 가치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카오가 떨어진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숨 한번 쉬고 상품 중개를 불을 하지만은 요 빨리 라이선스를 갖추면은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분위기 조금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방 경제성 확보에 좀 요인이 되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보니까 자, 정답은 이게요. 그래서 마침 또 분위기를 또 긍정적으로 엮어주는 뭐 CLSA 카카오 네이버 시총 19조 중반에서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한번 분위기를 살짝 이렇게 엮어 주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규제 이슈는 일단락이 된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이게 좀 무조건 금융당국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카카오 네이버가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또 의논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이견이 있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이들이 이걸 수용하든 안 하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대응하시면은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손해 보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은 어설픈 손질을 안 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10%, 20%, 30% 빠지면 막 겁나고 마음도 불안하고 발도 쭉 뻗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팔아 이렇게 돼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설픈 손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펀더멘탈 있고 성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어설픈 손질보다는 돈을 조금 더 마련해서 추가로 더 사주고 더 사주는 센스. 며칠 전에요. 네. 9시 뉴스인가? 9시 뉴스는 아니에요. 다른 기사에서 이렇게 기사에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출연자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분이 택시 기사분인데 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좀 이슈가 돼서 뉴스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삼성전자 참 저분자 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삼성전자 못지않게 카카오와 네이버도 현재로서는 산업 성장의 핵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되고 콘텐츠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요 이런 기업을요 규제를 해가지고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한 전략을 수립해서 성공 투자 꼭 하시고 나중에 같이 좀 크게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